당뇨는 평생 안고 가야 한다고 믿으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뇨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88세 현역 내분비과 의사 김원석입니다. 55년 동안 3만 명이 넘는 당뇨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당뇨는 혈당 수치만 낮춘다고 해결되지 않는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74세 박영수 어르신은 10년 동안 인슐린까지 맞으면서 당뇨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은 오르락내리락하고 발가락이 저려오기 시작했죠. 병원에서는 약을 더 늘리자고 했지만 저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아니라 췌장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박 어르신의 췌장은 아직 70%나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식사 순서를 바꾸고 저녁 식사 후 최소 4시간 공복을 유지하며 간단한 하체 운동을 매일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7개월이 지나자 모든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발끝의 저림도 사라졌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몸의 회복력 덕분이었습니다. 당뇨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유전 때문만도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늦은 저녁 식사와 잘못된 식사 순서, 그리고 서양식 치료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양 사람과 한국 사람은 체질이 다릅니다. 서양인은 체격이 크고 췌장도 큽니다. 당뇨에 걸리려면 비만이 돼야 합니다. 반면 한국인은 정상 체중에서도 당뇨가 생깁니다. 췌장이 작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을 무조건 빼라는 조언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68세 김영희 어르신은 마른 체형임에도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살을 빼라고 했지만 저는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근육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꾸준히 하체 운동을 하시도록 도왔습니다. 8개월 후 몸무게는 건강하게 늘었고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게 됐고 손자들과 여행도 다니고 계십니다. 당뇨를 치료하려면 먼저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당화, 혈색소만 봅니다. 하지만 이건 열이 났을 때 천만제고 원인을 찾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3가지 검사를 권합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 검사입니다. 둘째, 췌장이 인슐린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보는 시펩타이드 검사입니다. 셋째는 모세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눈과 소변 검사입니다. 이 3가지를 종합하면 당뇨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당뇨를 졸업하려면 3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저녁 식사 후 최소 4시간 공복을 유지하세요. 둘째, 하체 근육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으로 키우세요. 셋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릅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혈당이 안정되고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혈당 수치만 보지 마세요. 췌장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내 몸이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세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당뇨를 보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약을 오래 먹었어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뇨는 모두 똑같이 치료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55년 동안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환자들의 상태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치료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감면형 당뇨입니다. 혈당은 정상 범위에 가깝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아직 당뇨 진단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미 몸 안에서는 문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혈당은 괜찮아 보여도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면 5년 안에 명확한 당뇨로 진행됩니다. 이 시기를 잘 관리하면 약 없이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부하형 당뇨입니다. 이 유형은 췌장이 아직 건강합니다. 인슐린도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이 너무 나빠서 췌장이 과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밤늦게 식사하거나 단 음식을 자주 드시고 운동은 거의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6개월 안에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약도 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진형 당뇨입니다. 이분들은 췌장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인슐린 생산량이 이미 줄어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당뇨 진단을 받은 지 5년에서 10년 이상 된 분들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도 1년 정도 꾸준히 관리하면 췌장 기능을 70% 이상 회복하는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무조건 약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합병증형 당뇨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오래되면서 눈이나 신장 같은 장기의 모세 혈관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가장 심각한 단계이지만 여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년에서 3년 꾸준히 관리하면 합병증 진행을 막고 일부는 회복도 가능합니다. 저도 실제로 눈출혈이 멈추고 신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온 사례를 직접 보았습니다. 당뇨를 치료하려면 먼저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혈당 수치만 보고 당뇨약을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췌장 기능, 모세 혈관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방향이 보입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그냥 구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치료법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감면형은 운동과 식사 조절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과부하형은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진형은 췌장을 쉬게 하고 단백질과 수면을 늘려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합병증형은 스트레스 관리와 순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소진형과 과부하형이 많습니다. 서양 사람과 달리 체형이 마르고 췌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약물 치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진짜 치료가 됩니다. 이런 접근을 통해 실제로 변화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71세 이철로 어르신은 15년 된 당뇨 환자셨고 눈출혈과 신장 기능 저하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회복되셨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11.2에서 6.8까지 떨어졌고 투석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이 어르신도 처음에는 포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셨고 결국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이 어느 유형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해주는 기본 혈당 검사는 참고만 하시고 인슐린 저항성 검사와 시페타이드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그리고 눈이나 신장 상태도 함께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뇨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당뇨를 졸업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줄이고 싶어 하시지만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3가지는 어렵지 않지만 효과는 아주 큽니다. 실제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4시간 공복법입니다. 저녁 식사 후 잠들기 전까지 최소 4시간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겁니다. 물이나 무가당차는 괜찮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밤에는 몸이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특히 췌장이 쉬면서 자가 치유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늦게 뭔가를 먹으면 췌장이 다시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계속 과로하게 되죠. 췌장이 지치면 인슐린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혈당 조절이 어렵습니다. 저녁 식사를 6시에 하고 10시에 주무시는 생활 패턴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이런 패턴을 가진 분들의 혈당 조절이 훨씬 잘 되는 걸 임상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체 근육 강화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근육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전체 근육의 70%를 차지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집니다. 마치 작은 밥그릇이 큰 밥그릇으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올라갑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제자리 스쿼트 벽 짚고 앉았다 일어나기,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기 점심 먹고 5분 걷기 저녁에 벽에 기대 팔 굽혀 펴기 10번 이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식사 순서 바꾸기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변화가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밥, 반찬, 국 이렇게 섞어 드셨죠? 이제는 순서를 정해서 드셔야 합니다. 먼저 채소부터 드세요. 상추, 깻잎, 시금치, 무나물, 배추김치 같은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천천히 드세요. 5분 정도 시간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 섬유질이 위벽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줍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을 드세요.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밥이나 떡, 국수를 드세요. 이미 배가 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식후 혈당이 30에서 50포인트까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실험한 결과도 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밥부터 드실 때 식후 혈당이 220이었는데 채소부터 드시도록 바꾸고 나서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식단인데도 40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단순하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합니다. 췌장을 쉬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며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걸 실천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약을 사는 것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계적으로 실천하시는 걸 권합니다. 첫 주는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공복 4시간을 지켜보세요. 둘째 주는 식사 순서를 바꾸고 셋째 주는 간단한 하체 운동을 시작하세요. 넷째 주부터는 이 모든 습관을 함께 이어가시면 됩니다. 한 달만 실천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가끔 야식을 먹게 되더라도 자책하지 마시고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80%만 지켜도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부터 당뇨는 약으로 조절하는 병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극복하는 병이라는 인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췌장은 여러분이 지켜줘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에 좋다는 음식만 찾아서 드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피하느냐입니다. 오늘은 당뇨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음식들과 꼭 피해야 할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만 있어도 당뇨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첫 번째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뿐 아니라 과일 주스도 포함됩니다.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형태는 설탕만 따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당이 있는 분들에게는 폭탄과도 같은 음식입니다. 혈당이 순식간에 20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음료수 대신 물이나 무가당차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미 혈당이 높으신 분이라면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수치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밀가루 음식입니다. 빵, 과자, 라면, 국수 같은 음식은 흰쌀밥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밀가루는 소화가 너무 빨라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을 만듭니다. 소위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나면 혈관이 손상되고 당뇨 합병증이 생깁니다. 가능하면 통곡물로 바꾸세요. 현미밥, 보리밥 같은 것들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냉동식품, 인스턴트 음식은 보이지 않는 설탕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체내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직접 재료를 구입해 집에서 간단히 조리해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나물이나 구운 생선, 찐 계란 같은 음식이 훨씬 몸에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과일입니다. 당뇨가 없는 분에게는 과일이 건강식일 수 있지만 당뇨가 있는 분에게는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감처럼 당분이 높은 과일은 식후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과일을 드시려면 식전 공복에 아주 적은 양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귤 반 개 정도나 블루베리 몇 알이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는 야식입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관리했던 혈당이 야식 한 번으로 모두 망가질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물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허기가 심하면 따뜻한 무가당차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5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당뇨 관리는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꾸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보면 입맛도 달라지고 몸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할지도 알려드릴게요. 현미밥, 보리밥, 잡곡밥 같은 통곡물이 기본입니다. 흰쌀밥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당 조절과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두부, 계란, 닭가슴살도 좋은 단백질입니다. 반찬은 나물 중심으로 드시고 김치도 적당히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간식이 드시고 싶을 때는 견과류가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을 하루 한 줌 정도 드세요. 단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토마토, 오이, 당근 같은 생채소도 간식으로 훌륭합니다. 가공된 과자나 빵 대신 이런 자연식 간식으로 바꾸면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음료는 물이 기본입니다. 녹차도 좋습니다. 하루 2-3잔 정도 드시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진하게 드시지 말고 식후에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외식을 하셔야 할 때도 팁을 알려드릴게요. 한식집에서는 반찬부터 먼저 드세요. 중식집에서는 짜장면보다는 야채볶음이나 해물 요리를 선택하세요. 양식집에서는 스테이크에 샐러드를 곁들인 메뉴가 좋습니다. 피자나 파스타는 되도록 피하세요. 음식을 고를 때 기준은 하나입니다.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형태인지 생각해 보세요. 포장된 가공식품보다는 재료가 눈에 보이는 음식이 좋습니다. 직접 만든 밥상이야말로 당뇨 치료의 시작입니다. 당뇨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단계별 실천을 권합니다. 오늘은 당뇨를 졸업하기 위한 한 달 실천 계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저녁 공복 시간 만들기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건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평소 8시에 드셨다면 7시로, 7시에 드셨다면 6시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겁니다. 최소 4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췌장이 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을 천천히 한 잔 마셔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허기가 아니라 갈증일 수 있습니다. 무가당차 한 잔도 괜찮습니다. 이 첫 번째 변화만으로도 아침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주는 식사 순서 바꾸기입니다. 첫 주에 저녁 공복 시간에 적응하셨다면 이제 식사 방법을 바꿔볼 차례입니다. 채소를 먼저 드세요. 상추나 시금치, 무나물 같은 나물을 먼저 천천히 씹어 드세요. 5분 정도 시간을 들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인 생선, 고기, 계란, 두부를 드세요. 마지막으로 밥이나 면을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를 습관으로 만드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지금 채소 먼저 먹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 췌장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주는 간단한 운동 시작입니다. 운동은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신 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 해보세요. 이건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점심 식사 30분 후에는 제자리 걸음을 5분 정도 하세요. TV 보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식후 혈당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녁에는 벽에 기대팔 굽혀 펴기를 10번 해보세요. 바닥이 힘들면 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하루에 나눠서 하시면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는 모든 습관을 연결하는 주입니다. 저녁 공복 시간 식사 순서 바꾸기, 간단한 운동까지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점부터는 혈당 일기를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침 공복 혈당을 재고 각 식사 2시간 후 식후 혈당을 기록해 보세요. 무엇을 드셨는지, 어떤 운동을 하셨는지, 수면은 얼마나 하셨는지도 함께 적으시면 좋습니다. 이 일기를 한 달만 써보면 내 몸의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에 혈당이 많이 오르는지, 어떤 활동이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실천하면 부담 없이 당뇨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는 자세입니다. 가끔은 식사 순서를 놓칠 수도 있고 운동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하면 됩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반복과 꾸준함입니다. 실천하시면서 가족의 반대나 생활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갑자기 식사 패턴이 바뀌는 걸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의사 선생님이 권하신 방법이라고 설명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직장 때문에 저녁을 일찍 먹기 어려운 분들은 점심을 충분히 드시고 저녁은 간단하게 드시면 됩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분들도 계시죠. 운동은 따로 시간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움직임을 조금만 늘리면 됩니다. 계단 오르기 한 정거장 일찍 내려 걷기 집에서 TV 보며 제자리 걷기 다 운동입니다. 혈당이 잘 안 떨어진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몸은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3개월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야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하루하루 실천하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루 3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식사 순서와 타이밍까지 고려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고 30분 후 식사를 시작하세요. 국물 요리로 속을 먼저 드는 게 좋습니다.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처럼 염분이 많지 않은 국물이 이상적입니다. 그런 다음 삶은 계란이나 두부 반모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현미밥 반 공기 정도를 드세요. 채소 반찬도 잊지 마시고요. 나물이나 깨집 김치 같은 것을 곁들이면 훨씬 좋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과하지 않게 가볍고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심 식사는 회사나 외부에서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찬부터 드시는 습관을 꼭 지키세요. 나물김치 샐러드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다음으로 생선고기 계란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밥은 마지막에 드시되 평소보다 조금 적게 드셔도 충분히 배부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흰쌀밥보다 잡곡밥을 선택하세요. 외식 메뉴 중에서는 된장찌개나 생선구이 정식처럼 반찬이 다양한 메뉴가 좋습니다. 햄버거나 튀김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6시 이전에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에 식사를 마쳐야 췌장이 충분히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성은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 생선구이 한 토막 상추나
깨집 같은 채소, 두세 장 두부조림, 시금치나물같이 부담 없는 반찬이면 충분합니다. 밥은 아주 소량만 드셔도 됩니다. 특히 탄수화물은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이 드시고 싶을 때는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간식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을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단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방울토마토, 오이, 당근 같은 생채소도 좋은 간식입니다. 입이 심심할 때는 따뜻한 녹차를 한 잔 드셔보세요.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과일은 당분이 많기 때문에 식후가 아니라 식전에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식당에서는 반찬 위주로 먼저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중식당에서는 탕수육 짜장면보다는 채소가 많은 해물볶음이나 잡채를 선택하세요. 양식당에서는 스테이크에 샐러드를 곁들인 메뉴가 좋습니다. 파스타, 피자, 햄버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가능한 한 술은 피하시고 안주 중에서도 구운 생선이나 삶은 계란 같은 메뉴를 선택하세요. 마실 것이 필요하다면 물이나 무가당차를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같은 시간에 먹고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몸에 큰 안정감을 줍니다. 불규칙하게 식사하면 혈당이 오르내리면서 췌장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끼니 사이에는 과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은 식사일기입니다. 아침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재고 기록해 보세요. 무엇을 먹었고 얼마나 잤는지도 함께 적으면 나만의 혈당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는 자료가 됩니다. 한 달만 기록해도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고 어떤 시간대에 혈당이 올라가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사 구성과 간식 선택만 잘 지켜도 혈당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몸이 변화하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치하면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합병증들은 천천히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4가지 합병증과 그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명 위험입니다.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 눈 속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당뇨성 망막병증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시야가 흐려지고 점점 시력이 떨어지다가 결국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도 혈당이 조금 높다고만 생각하고 10년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내시다가 결국 한쪽 눈을 실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진작 관리했을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당뇨는 우리 몸의 정화 공장인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당뇨 환자의 30% 이상이 신장 기능 저하를 경험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몸에 독소가 쌓이고 결국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야 하는 삶입니다. 여행도 어렵고 음식 제한도 심합니다. 저는 투석을 시작하고 나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세 번째는 신경 합병증입니다. 손과 발이 저리고 아픈 증상이 처음 나타납니다. 특히 발가락 끝부터 시작해서 점점 감각이 무뎌집니다. 상처가 나도 아프지 않아서 모른 채 방치되기도 합니다. 염증이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심하면 절단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당뇨로 인해 발가락이나 다리를 절단하는 환자가 전체 절단 환자의 절반 이상입니다.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발가락에 난 작은 상처가 골마서 결국 엄지발가락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선생님, 혈당만 잘 관리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네 번째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당뇨 환자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일반인보다 2~3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높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막히기 쉽습니다. 무서운 건 이런 변화들이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뇨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을 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반대로 희망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합병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기만 해도 합병증 발생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초기 합병증이 있다 하더라도 진행을 멈추고 회복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임상 경험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조기에 관리한 분들과 늦게 시작한 분들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을 10년간 추적 관찰해 본 결과 적극적으로 관리한 그룹은 90% 이상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반면 관리를 미루고 약만 드셨던 그룹은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합병증을 겪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차이는 더 벌어졌고 20년 후에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인데 이게 반복되면 혈관에 상처를 내고 혈관벽이 점점 약해집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칼로 긁는 것처럼 누적된 손상이 심각해집니다. 무서운 점은 그날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한 끼 치킨을 먹었다고 내일 바로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사가 1년, 2년 반복되면 결국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뇨는 오늘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는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선택이 1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식사를 조절하면 오늘의 혈당이 달라지고 오늘 운동을 하면 오늘의 혈관이 조금 더 건강해집니다. 이제 다시 당뇨를 졸업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분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74세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당뇨약을 복용하시고 인슐린 주사도 맞으셨습니다. 하루 3번 약을 드시고도 혈당은 200 가까이 오르내렸습니다. 발끝이 저려오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약을 더 늘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은 오히려 약을 줄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췌장의 상태부터 확인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은 아직 70%나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3가지를 권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4시간, 공복 유지, 식사 순서 바꾸기, 하체 근육 운동, 이 3가지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7개월 후 모든 약을 끊으셨습니다. 인슐린도 더 이상 맞지 않으셨고 공복 혈당은 95 식후 혈당도 140을 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발가락의 저림이 사라졌다는 말씀에 저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는 68세 김영희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키 198cm, 몸무게 47kg의 마른 체형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당뇨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살을 빼라고 했지만 저는 정반대로 조언했습니다.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한 근육을 늘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 어르신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간단한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 결과 8개월 만에 몸무게는 52kg로 늘었고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손자들과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음식도 마음껏 드시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당뇨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신 셈입니다. 세 번째는 71세 이철로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15년 된 당뇨 환자였고 합병증도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눈에 출혈이 생기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기 시작했죠. 투석을 걱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늦은 것 아닌가요? 그렇게 물으셨던 이 어르신께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심하게 관리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당화혈색소는 11.2에서 6.8까지 떨어졌습니다. 눈 출혈도 멈췄고 신장 기능도 회복됐습니다. 투석은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세 분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약을 많이 먹지 않아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당뇨를 극복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도 당뇨 기간이 길어도 합병증이 있어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실천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가족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당뇨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식단을 함께 맞춰주고 운동을 도와주는 가족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당뇨는 평생 병이라고 들으셨겠지만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당뇨는 졸업할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까지 실천한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만 앞당기셔도 좋습니다. 밥보다 채소를 먼저 드셔보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공복 혈당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변화된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당뇨를 스스로 관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혈당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를 기록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의 반응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법을 찾는 과정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일기를 통해 자신의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와 혈당 사이의 관계를 깨달았습니다. 혈당 일기를 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혈당을 재고 그 숫자를 기록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2시간마다 식후 혈당을 재고 각각 기록합니다. 하루에 총 4번 정도 혈당을 측정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식사 내용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엔 현미밥, 반 공기 미역국, 계란 하나, 점심엔 생선구이, 나물밥, 저녁엔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같은 식으로 기록합니다. 운동도 함께 적습니다. 아침에 의자 운동 10회, 점심 후 제자리 걷기 5분, 저녁엔 벽기대 8, 9표, 펴기 10회 등 간단한 내용이면 됩니다. 수면 시간도 중요합니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 평소보다 많이 피곤했는지도 적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이 있었는지도 함께 적어보세요. 이런 요소들이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기록하면 처음엔 단순한 숫자들의 나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는지, 어떤 시간대에 혈당이 안정적인지, 어떤 날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치가 변화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의사가 알려줄 수 없는 개인 맞춤 정보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항상 아침 혈당이 높다고 고민하셨습니다. 식사도 잘 조절하고 운동도 하는데 이상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혈당 일기를 써보니 밤늦게 자고 수면 시간이 불규칙했던 날 아침 혈당이 특히 높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후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니 아침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혈당 일기는 나도 몰랐던 내 몸의 비밀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점심 식후 혈당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식사 내용은 건강하게 유지했지만 식사 순서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밥부터 드시고 반찬을 나중에 드셨던 습관이 문제였던 겁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식사 순서를 바꾸신 후에는 같은 메뉴인데도
혈당이 30에서 40포인트 정도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혈당 일기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관리법을 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혈당 일기를 종이에 써도 좋고 노트에 정리해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앱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기록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 달만 해보시면 효과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록은 곧 힘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활이 내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직접 확인하면 당뇨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나의 생활을 조절하면서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당뇨 졸업을 위한 실천법과 사례, 그리고 관리 도구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당뇨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자세입니다. 오늘부터 혈당 일기를 써보세요. 공복 혈당부터 식후 혈당 식사 내용, 운동 수면까지 간단히 적기 시작하면 한 달 후 분명한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